36번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이제 이 글의 순서 문제를 풀 때는 무관한 문장 찾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시된 보기에서 글의 소재, 등장인물, 그리고 상황 또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형식적인 힌트. 예를 들어서 대명사나 지시대명사, 그리고 어나 더 같은 부정관사, 정관사,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이 글과 글을 의미적으로 연결해주는 접속 부사, 다시 말해서 연결사, 이런 것들을 힌트로 파악하고 그리고 A, B, C 중에서 첫 문장을 읽어보고 먼저 올 것 같은 이 선택지부터 읽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풀이법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글의 순서 문제나 아니면 함축 의미 찾기 문제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 추론 문제보다, 이 빈칸 추론 문제보다 어렵게 출제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킬러 문항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힌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 다시 말해서 이 첫 문장이나 앞뒤 문장들, 이런 것들을 길이를 한두 줄이 아니라 아예 세네 줄 꽉 차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그러니까 스킬적으로 문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도 이 A가, 제시된 A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스킬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좀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도 한번 같이 한번 이 문제 접근해 보겠습니다. Anger and empathy. 자, 이 분노와 공감은 like matter and antimatter. 어떤 물질과 비물질, 반물질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can't exist in the same place at the same time. 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공존하거나 상존할 수,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가 들어오면 you have to let the other one go. 다른 하나는 내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when you shift a blamer into empathy. 자, 이 당신이 이 blamer가 이제 처음 등장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비난하는 사람을 이 어떤 공감 속으로 이제 이동시키면 you stop the person's angry ranting dead in his tracks. 당신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분노의 렌팅을, 자, 렌팅 폭언하다라고 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분노의 그 폭언을 dead, 완전히, 여기서 dead는 좀 비격식체이긴 한데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딱 아니면 완전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in his tracks, 그 과정에서 완전히 이 분노의 표출을 멈추게 만듭니다. 멈추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첫 번째 보기에서는 지금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보려고 하면서 접근을 해야겠죠. The relief from no longer feeling fear or hatred toward the blamer. 자, 일단 한 문장이 5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를 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더 이상 이 어떤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는 뭐에 대해서, 이 비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 블레이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에서 오는 어떤 안도감은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triggers, 촉발합니다. tremendous rush of gratitude, 어떤 감사함의 마음을, 그러니까 감사함의 마음에 어떤 엄청난 러쉬를 촉발시킵니다. 뭐 러쉬는 급증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엄청나게 급증시키는 것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the person's quiet rage, 그 사람의 어떤 조용한 분노는 forgiveness, 용서로 바뀌고, 그리고 beyond that, 그 용서를 넘어서서 이 toward solutions, 해결책을 향해서 이제 work,
작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그 기꺼이 하려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해결책을 향해서 이 노력하도록 하는 그 마음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분 30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을 때 A가 언뜻 이 제시된 보기 지문과는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유념하고 그리고 B, C로 넘어가야겠죠. 저라면 A가 연결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 C를 가야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참 지저분하게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요. 자, suddenly and unexpectedly, however. 자,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중요한 힌트는 however가 되는 거죠. 앞에 상반된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the blamer, 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How sad, angry, sacred, scared, all lonely the defender feels. 자, 이 defender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한 defender는 뭘까요? 이 비난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럼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게 the blamer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비난을 받는 사람, 방어자라고 할게요. 이 방어자는 방어자가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turns into an ally, 이 동료가 됩니다. 동맹이 됩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 그 사람의 분노의 그 폭언을 멈추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블레이머가 알게 된다라는 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일단 B는 보기 다음에 올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로 넘어가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What about the person who's on the defensive? 이 방어자 측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자, 여기는 첫 문장만 읽고 이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짧죠? 자, 처음에 this human punching bag, 이 인간 펀치백, 그러니까 이 인간 샌드백은 다시 말해서 이 디펜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디펜시브한 사람, 그리고 휴먼 펀칭 백,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펜더에 속하는 거죠. 이 디펜더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자, 이 because 왜냐하면 자, 여기 no matter 부사절이 이제 여기까지 껴 들어간 거죠. 그리고 because 안에 주어 동사는 The ignorant blamer is blind to it이 되겠죠? 자, 해석을 해보면 자, no matter 같은 경우는 no matter 플러스 의문사가 나오면 얼마나 아니면 어떻게 아무리 뭐뭐 하든지와는 관계없이 뭐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나 또는 그녀가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이 외부로 얼마만큼 비추려고 보여주려고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하는지와는 관계없이 the ignorant blamer, 이 무지한 비난자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t은 이 말 그대로 이 방어자가 보여주려고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지한 비난자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비난하는 사람이 이제 공감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상황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가장 연결성이 높은 건 C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B는 올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A는 우리가 판단을 유보했죠. 그럼 C를 일단 맨 처음에 온다라고 가정하고 이 A, B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럼 계속 C를 읽어야겠죠. As a result, 그 결과 the person who's under attack, 이 공격 아래에 있는 사람,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defender는 보통 in a state of quiet, barely controlled rage, 이 어떤 조용하고, 그리고 barely는 이 가까스로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우리 빈도부사 해석할 때 같이 외우기도 하죠. 뭐 hardly나 이 seldom 이런 것처럼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도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분노 속에 있게 됩니다. 아니면 가까스로 통제되는 분노 속에 있게 됩니다. 뭐 같은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A는 연결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 디펜더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비판하는 사람에게 대한 이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는 것에서 오는 안도를 얘기할 순 없겠죠. 문제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설명하기도 좀 어렵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디펜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블레이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C는 어때요?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블레이머는 이 감정, 디펜더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글의 내용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B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A가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 여기에 올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when the defender, 이 방어자가 이해된다라고 느낄 때, 이 비난자에 의해서 이해된다라고 느낄 때, 그리고 that they are on the same side, 그들이 같은 편에 있다라고 느낄 때, there is nothing to defend against, 이제는 이 어떤 방어해야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The defenders were, 그리고 이 방어자의 벽과 그리고 그 안에 이 어떤 표현되지 않은 분노, 좌절은 disappears, 사라지게 됩니다. 이 B의 마지막에서 문제가 해결됐네요. 지금 방어자의 벽과 그 안에 있는 어떤 분노, 좌절이 사라졌죠. 그럼 이 사라진 거에 대한 내용이 A에서 연결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자, 어찌됐든 이 전체 지문을 다 읽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그래서 시간이 분명히 많이 걸렸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CBA가 되겠죠. 5번이 되겠네요. 자, 요런 문제는, 자, 이 글의 순서 문제는 항상 이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수능 아니면 모의평가가 대체적으로 빈칸 추론보다는 이 함축된 의미를 추론하거나 아니면 이런 글의 순서 문제의 어떤 난이도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념하고 오히려 이 순서 문제에도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